네, 세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현금 흐름,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 대한 현금 흐름과 또 손익계산, 그리고 세무 당국이 세무를 IRS 또는 세무서, 거기서 보는 이제 현금 흐름과 또 손익계산, 요런 게 이제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면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 네. 사실 우리가 회계라는 것이 돈을 계산하는 방법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학문이 도입된 거는 maybe 한 300년? 네, 300-400년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우리 모두 현금 흐름이라는 거를 썼습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래서 수입이 있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죠. 아주 간단 명료해요. straightforward해요, 그야말로. 그래서 들어오는 거 명확하고 나가는 거 명확합니다. 은행 계좌에 보면 쭉 나오죠. 수입, 내 월급 얼마, 뭐 한 달에 뭐 5천 불이 들어왔어. 근데 또 이제 3천 불이 또 지출로 이제 뭐 렌트비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자 수입도 좀 들어와. 뭐 100불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고가 예, 들어오고가 나오고가 명확합니다. 별게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게 현금 흐름이에요. 손익계산서로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져요. 어, 이 기업들이 쓰는, 그래서 투자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손익계산서와 네, 또 세무당국이 보는 입장의 손익계산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다르잖아요. 현금 흐름은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해서 1 년에 수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한 3천 불 남았다. 네. 요게 인제 그 해의 이익일 수가 있어요. 현금 흐름상의 이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차를 샀어요, 차를. 지출 중에 차를 샀어. 차를 샀어. 근데 이게 한 5만 불짜리야. 그러면요, 뭐 여기 당연히 인제 수입이 뭐 한 달에 5천 불이면 한 6만 불 정도 수입이 있을 것 같은데 4만 불 정도 지출해. 근데 차까지 사면 이제 9만 불이 되잖아요. 그죠? 뭐 이자 뭐 들어가 봐야 그러면 얼마예요? 네. 그러면 수입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보니까 아 이게 9만 불이 나간 거 아니에요, 9만 불이. 일반적인 다른 지출도 나가고 9만 불 나가는데 6만 불 벌었으면 3만 불 정도, 한뭐2만 9천 불 뭐 이 정도. 이 정도가 밸런스 마이너스로 찍히겠죠. 그죠? 예. 이게 이제 빚이죠, 빚. 이 정도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에서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 자동차를 진짜 5만 불을 다 비용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뭐죠? 자동차가 내 자본이잖아요. 자본이고 자산이잖아요. 근데 현금도 자산이거든요. 현금하고 자동차하고 막 이렇게 바꾼 거죠, 사실은. 요거를 생각하면 이게 과연 이익을 이제 우리가 이익을 가지고 그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이 자동차 5만 불 썼다고 이게 다 비용이냐 이러기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회계사들이 이제 이거를 그러지 말고 여기가 낡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만큼만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산에다 이렇게 킵하고 하자. 이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회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무를 해도 세무 회계를 해도 똑같이 됩니다. 현금 흐름을 해서 자동차 5만 불 다 썼다고 그걸 다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 해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사실 법인세 낼 게 없고 개인적으로도 낼 게 없어요. 그죠? 그치만 이 중에 이 자동차를 산 거는 그냥 어떤 자본 투자라고, 여기서 이제 자본 투자라는 이라고 생각하면 요거에 이제 요게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 비용으로 처리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6만 불에서 4만 불을 뭐 원가 같은 거 지출하고
근데 자동차 여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회계사들이 이제 각 자본 자산들에 대한 가치의 하락을 소위 감가상각이라는 거를 개념을 통해서 법으로 만들어져, 법으로. 네. 감가상각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동차 같은 건 5 년, 컴퓨터 메이비 3 년? 예 뭐 하여튼 그런 법들을 쭉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처리하자." 이 약속을 하나 버린 거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요거가 5 년마다 5년 동안 인제 가치가 만 불씩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여기는 만 불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이익이. 만 불 만 불이 이익이고 만 불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매겨도 되는. 아. 그런데 재무회계에서의 또 차이가 뭐냐, 이 세무회계와 차이가 뭐냐면 이 비용에 대한 것들, 이 비용에 이게 인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재무회계나 세무회계나 감가상각을 거의 똑같이 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비용을 하여튼 세무회계의 목적이 뭡니까? 세금 많이 걷는 거잖아요. 그죠? IRS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매출, 수입은 최대한 다 잡게 하고 지출은 최대한 적게 잡아야 그죠? 어 택스블 인컴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어야. 그러니까 어떤 지출은 사실 인정을 안 해 주는 고런 인제 지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이제 티피컬한 케이스가 이제 그 접대비예요, 접대비. 접대비 예를 들면 우리가 접대비를 만 불 썼어요. 지출 중에서 만 불이 접대비야. 사실 만불 나갔죠. 네. 섭제를 쓴 거예요. 현금으로 상환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나간 돈이에요. 그런데 뭐 기업 입장에서도 이 만 불이라는 돈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 나가서 하여튼 요게 이제 만 불이라는 이익이 남았는데 세무회계에서는 이 만 불을 다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야. 한 사람당 쓴 것 중에 뭐 그 비용 쓴 것 중에 한 사람당 불 50 불만 쓴 것만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막 100불 이상 썼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50불 뺀 나머지는 사실 이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불 중에 5천 불만 비용이 처리되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taxable income이 세금을 매기는 그 세전이익이 15,000 이죠. 여기는 만 불이죠. 그럼 15,000 이니까 프로만 법인세를 매긴다면 네 11,500 불을 내게 되겠죠. 원래는 1,000 불만 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업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 중에 되는 것만 따로 손금산입이라는 걸 해요. 손금산입. 영어로는 reconciliation.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조정.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도하게 사용된 비용, 그다음에 이제 계상되지 않았던 어떤 수입들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넣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하게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흐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으로 하느냐. 재무회계와 현금 흐름과 세무회계의 차이를 좀 어느 정도는 좀 감을 갖고 계시면 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까 이제 수입 같은 경우에 세무회계와 재무회계도 그렇고요. 회계적 차원하고 이제 오늘 지금부터는 세무만 얘기하겠습니다. 세무회계의 차원과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사용하지 않고 이 세무회계에서 알려준 걸로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네. 요것도 이제 말씀하기 전에 요거 인제 초이스가 있어요. 세무회계라는 거는 소위 이제 accrual base인데요. 이게 인제 발생주의라고 해요, 발생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로 하는 거고 이게 현금주의죠, 현금주의. 현금주의. 요렇게 하느냐는 인제 자기의 선택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유리한지는 잘 선택해서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세무회계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발생주의를 활용합니다. 회계는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발생주의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뭐냐? 비용도 발생, 수입도 발생.
발생 accrued이란 건데 제가 제가 어떤 사람한테 A라는 어떤 분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10 뭐 1월 달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서 한 5만 불어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 줬어. 가서 막 수리도 해 주고 뭐 해서 했어. 근데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돈은 2월 달에 준대. 그러면 1월 달에 이 수입이 과연 잡힐까요? 좀 더 어렵게 하면 12 월에 했어요. 이거 12 월. 2024년. 그럼 24 년도 수입으로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잡아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비스가 발생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권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입입니다. 수입으로 잡아라. 아까 말씀드렸죠. 텍스, 세금은 무조건 수입은 크면 클수록 좋다. 예. 근데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비용도 내가 어떤 일을 했어. 서비스를 받았어. 받았는데 돈을 안 줬어, 현금화지. 그래도 발생주의로 해서 그 비용도 내가 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accrued base로.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세무나 현금 흐름에는. 그리고 어, 어쨌든 내가 어떤 돈을 이제 사용했을 때 우리는 최대한 하여튼 좀 덜 내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자동차 샀을 때 자동차 자동차 샀을 때 이제 개인들에게는 이런 거를 좀 브레이크를 줍니다. 그야말로 좀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업이 아니니까 또는 중소기업이고 너무 작으니까 너희들은 이걸 감가상각을 한 번에 만회하게 해 줄게. 자동차를 5만 불짜리 샀어? 한 방에 4만 불까지 해줄게. 뭐 이런 법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그런 이제 고객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겠냐, 요거를 활용하겠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세무 회계에서는 EA의 어떤 일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내는 흐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세금을 내는 소위 taxable income. 이게 어떻게 도출되느냐. 요거가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gross income이라는 게 있어요. gross income은 우리가 그야말로 돈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돈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들어올 수 있죠. 어, W2 제일 흔한 케이스죠. 우리가 일을 해서 예, 그야말로 웨이지를 받는 월급을 받는 요게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큰 거가 그로스 인컴 중에 하나겠죠. 근데 뭐 유튜브를 했어. 유튜브에서 돈을 줬어. 유튜브 인컴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어 취미 인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 사업자를 내서 했을 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되면 하여튼 요거는 수입입니다.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 복권도 수입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다 들어오는데 뭐 이런 건 쉽죠.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알죠. 뭐가 인컴인지 정도는 우리가 안다. 아 그쵸. 그래서 요것도 인컴도 이제 노동을 통해서 한 거. 그래서 소위 earned income과 그다음에 이제 소형 가만히 있어서 들어오는 또 뭐 이자 수입 이런 거 unearned income 이렇게 나눠지긴 합니다. 이게 뭐 근데 unearned income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무 회계에서 조금 헷갈리거나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AGI라는 개념이에요. AGI. 뭐냐면 여기에 조종이 들어가요. 어드저스먼트. 공제가 아니에요. 네. 비용이 아니에요. 비용이 아닌데도 비용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흔한 게 이제 그러니까 펜션, 펜션 또는 뭐
뭐 IRA 같은 거, 그렇죠? 뭐 401k 이런 퇴직연금들. 네. 그리고 HSA 같은 거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조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을 했는데 만불을 분명히 했는데 통장 9천불이 꽂혀. 왜? 401k 들어갈 게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1k 빠져나가는 거 빼고 들어오는 요거만 세금에 해당되게 해줄게.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퇴직연금 많이 해라. 그런데 많이 저축해 놔라. 이런 이제 어떤 의지가 있는 거죠. 반영이 되는 거죠. 이런 조정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입인데 내가 내 통장만 다른 데 넣는 거잖아요. 그죠? 401k나 뭐 이런 펜션 통장에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수입으로 안 봐. 언제 오냐? 그걸 꺼낼 때만 수입으로 보는 거죠.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로스 IRA예요. 이거는 아 이제 수입 그 adjustment 소위 조정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신에 대신에 나중에 뺐을 때도 세금을 안 내요. 그게 좋은 거죠.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뭐 다 이제 그 세무사분들이 판단을 해서 이제 알려드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빼고 나면 조정 adjustment를 빼고 나면 이제 그게 AGI가 되는 겁니다. gross income에 adjust 했다 해서 AGI가 돼요. 그죠? 이제 AGI 다음에 이제 디덕션이 들어갑니다. 얘기하는 디덕션은 소위 아까 말씀드린 기업을 따진 비용들이에요. 비용들을 기업은 뭐 일일이 나열을 하잖아. 일일이 어떤 비용들 나가는지 다 계산해서 이제 회계를 해서 이제 여기다 넣겠죠. 비용 이 정도야. 그래서 이제 이걸 빼고 나면 이제 그게 소위 텍스 인컴이 되는데, 무서 IRS 입장에서 모든 비용을 다 처리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모든 비용을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물론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쉬운 건 뭐냐면, 그래서 이 디덕션을 아예 그냥 기본적으로 사는데 필요한 비용을 그냥 빼게 해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소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기본과 아이테마이즈로 나눠요. 기본 공제를 하든지 아니면 네가 기업들처럼 일일이 비용들을 다 계산해서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초이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 공제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25년도는 아마 한 3만 불이 좀 넘을 것 같아요. 부부 합산했을 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아까 제가 부부 합산이란 걸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파일링 스테터스가 뭐냐? 여기에 따라서 이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일링 스테터스가 1, 부부 합산, 예? 메리드 했는데 파일링 하는데 조인트해서 한다, 같이 한다. 2, 메리드 했는데 세퍼레이트해서 따로따로 하겠다. 그다음에 3, 싱글이다. 네. 4, 내가 헤드 오브 하우스홀이다. 뭐냐면은 결혼을 안 했어요. 네, 싱글인데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을 모셔. 그러면은 이제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가 돼요. 그다음에 5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위도우 같은 게 있어요. 퀄리파잉 위도우라고 하는데 미망인. 네, 미망인데 요거는 이제 뭐 자녀 돌아가신 지 2년인가요? 네, 그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시험에 나와요. 좀 언제까지 미망인 되고 미망인이 이제 헤드 오브 하우스홀이 되겠죠. 네, 자녀가 없으면 싱글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위도우가 될 수 있는 소위 퀄리파잉이 되는 기간이 있어요. 하여튼 요거에 따라서 이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네가 메이드 이 조인트를 하면 그냥 너 3만 불, 3만 불은 그냥 너 빼줄게, 빼.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올해 수입이 10만 불이야. 그럼 3만 불 빼주게 해줄게. 너 10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 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나는 비용을 엄청 썼어. 나는 비용을 한 5만 불 썼어. 10만 불 다 썼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용을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인정해주는 비용들만 또 따로 있다. 예를 들면 병원비, 네, 병원비 같은 거 인정해주죠. 그다음에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 이런 거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수입의 AGI, 자, AGI 중요합니다. AGI 60%까지는 내가 교회에다 뭐 헌금했다는 이런 거 어쨌든 인정해줘요. 그런 거 다 더해서 3만 불이 넘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퍼티 텍스 내고 뭐 어, 병원비 10,000불 내고 그다음에 헌금 한 2만 불 했어. 그럼 4만 불이잖아요. 4만 불 넣는 게 낫지. 3만 불보다는. 네, 그래서 아이템아이즈 이걸 이제 아이템아이즈 하는데 소위 아이템들 인정받는 비용들을 일단 한도가 있습니다. 네, 다 한도가 있어요. 프로퍼티 텍스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10,000불까지만 해주고 병원비도 뭐 AGI에 뭐 25를 넘는 돈만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것도 사실 시험에 나옵니다. 하여튼 이제 인정해주는 것들 다 더하니 4만 불이 넘어 당연히 이걸로 써야지. 그럼 이제 6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좀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돌려보기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로스 인컴이 있고 제가 여기다 애드저스트멘트를 해주고 그러면 AGI가 된다. AGI에서 이제 디덕션을 해주는데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다. 하나는 기본 공제를 받아서 하는 거나 아니면 아이테마이즈를 할 거냐. 이건 자기가 이제 판단해서 더 큰 걸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빼고 나면 AGI에서 디덕션을 빼고 나면 이게 taxable income입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세전이익이에요. 세전이익. 세전이익이 얼마냐, 어느 수준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게 있겠죠. 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37%까지 낼 수가 있어요. 37%. 네, 37%까지. 보통 일반인들은 한 12% 내는 것 같아요. 12%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가장 제가 이제 경험상 봤을 때는 부자들 경우에는 30%까지도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인컴의 텍스 오브 인컴의 얼마에 따라서.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사실은 QBI라는 게 있습니다. QBI. 어디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 QBI. 요거 뭐냐? 비즈니스 디덕션이에요. 디덕션. 이게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인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37%까지 내면 억울하잖아요. 법인세가 맥스가 제가 알고 있는 21%인가가 맥스거든요. 2017년인가 하여튼 법인세율을 낮춰가지고 맥시멈 20 몇 프로까지 낮춰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패스스루라는 그 엔티티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연사업이나 S콕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안 내고 대신 그 이익을 텍스블 인컴을 그대로 개인 텍스로 갖고 와서 여기서 내요. 그러니까 맥시멈 30%까지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 같은 경우는 21%가 맥스인데 개인이기 때문에 또 패스스루 중소기업이라고 30%까지 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는 억울하다.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QBI라는 걸 적용을 해서 21%까지만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디덕션에 또 하나가 들어가게 한다. 디덕션 중에. 요거는 이제 너무 좀 들어갔어요. 솔직히. 너무 들어갔는데 아, 네, 요거까지는 일단은 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인컴 브라켓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때린다. 12% 때렸어. 그래서 한 10,000불 나왔어. 그럼 10,000불 다 내냐? 그건 아니죠. 아까 이제 부부 합산의 경우에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2,200불. 그리고 아이인데 17세 이하만 돼요. 근데 17세 이상의 경우에 이것도 아마 늘었을 거예요. 500불까지 받을 수 있어요. 크레딧. 무슨 말이냐면 이게 텍스잖아요. 텍스 내는 거잖아요. 텍스. 자, 5,000불의 텍스를 내야 되는데 어, 아이가 한 명 있어. 그럼 2,200불 빼주는 거야. 그러면은 2,800불만 내면 된다는 거죠. 두 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 명 있으면 4,400이니까 4,400, 600불만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이 좋다. 왜? 크레딧은 세금 자체를 줄여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레딧은 하여튼 최대한 받는 게 좋습니다. 다음 강의 때, 네. 그래서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로스 인컴, 애저스트 에자일이 그다음에 디덕션 받고 인컴에다가 퍼센티지 때리고 그럼 이제 텍스가 나오면 텍스에다가 마이너스 크레딧 한다. 빼주는 거 빼준다. 근데 더해 줄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없는데 보통 인컴을 한 37%까지 내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AMT라는 거하고 NIIT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그 금액이 넘어가면 요런 이제 추가세 요게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크레딧과 추가 세금, additional tax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이 더해지기도 하고 떼지기도 하면서 이제 소 이제 보통은 이제 어 원천 징수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낸 세금이 있을 거 아니죠. 세금 이미 낸 거, 원천 징수된 거 빼고 나면 돌려받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리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텍스 리턴이라고 그러잖아요. 텍스 리턴. 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2월 보너스 뭐 이런 거. 그래서 네, 요렇게 해서 요 흐름을 이해하시고 중요한 아주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 어 개념들 설명을 드렸습니다.